자, 어제 이제 해외 축구는 이제 PSV 좋았고요. 슈투트가르트, 도르트문트, 토트넘 호바, 인터밀란, PSG 또 퇴장 가운데 또 파리 생제르맹이 또 승리를 거둬줬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요게 뭐 배당보다는 조금 값진 승리였다.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약간 라인업들이 조금 주력과 중배당이보다는 약간 부주력에 가까웠던 내용이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어제 약간 분석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나쁘진 않은데요. 생각보다 약간 핸디값이 조금 덜 반영됐던 부분들, 약간 조금 PK 실축, 또 퇴장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다. 역시 또 어제 라이오 프렌 또 추천 좋았죠. 레알 마드리드 최근에 또 라이오전에 상당히 또 이 마드리드 더비는 조금 고전을 했다는 점들을 조금 상기를 했고, 에스턴 빌라 패스했고, 뭐 헤렌베인도 조금 패스, 뭐 토트넘도 이제 맨시티와의 또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이번 주도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또 이제 약간 뭐 750만 원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3개나 틀렸어요. 3개나 틀렸는데 경기 방향성이 또 나쁘지 않은 방향성들을 조금 보여줬던 가운데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뭐 또 도르트문트는 또 PK 실책이 조금 나왔던 내용이었고, 뭐 또 툴루즈는 또 골 취소가 있었고, 슈투트가르트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데미로비치를 조금 늦게 투입을 해서 운다프가 다 말아먹었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 아무튼 이제 이번 주도 더 좋은 적중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또 국내 오늘 약간 경기가 좀 많습니다. 월요일 치고 조금 경기 수가 조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와 또 부산 KC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경기는 이제 무엇보다 뭐 승패도 물론 좋아 보입니다. 승패도 최근에 또 SK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그 득점도 상당히 또 뭐 작년에도 조금 상위권을 조금 형성을 했었고, 수비 밸런스도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조금 안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 최소 실점 뭐 3위 팀으로서 뭐 안양 정관저가, 창원 LG, 그리고 또 서울 SK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가 조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부산 KCC는 득점은 1위에요. 지금 이제 리그 내에서 81.1점에 상당히 또 고효율의 득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못지않게 실점도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많습니다. 오히려 또 일단 득실 마진에서 되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일단 83.4점에 또 일단 평균 실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공수 밸런스에서의 균열들이 조금 나 있는 상태라면은 저는 요 경기가 충분히 또 SK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특히 또 올 시즌 홈 성적도 13승 6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평균 득실 마진이 플러스 8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홈에서의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역시 또 SK의 또 수비와 또 공수 밸런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KCC 사이드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KCC가 직전 경기였죠. 직전 경기 때 한 차례 또 서울 삼성 상대로 또 어떻게 보면 또 13점 차의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 경기를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 삼성은 KCC 못지않게 역시 또 수비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CC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공격으로서 조금 풀어갈 수가 있었다면은 저는 약간 SK 상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경기는 우리 또 오버로만 추천을 드렸죠. 오버로만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 경기 역시도 저는 SK 사이드 공략 포인트 조금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166.5 기준점이라면은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서울 SK도 득점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평균 득점이 80점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또 고율의 득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요 경기는 한번 또 오버로도 또 염두를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 사이드로도 긍정적, 그리고 또 이제 오버 사이드로도 긍정적, 이렇게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KCC의 조금 문제점은 역시 턴오버입니다. 턴오버도 상당히 또 많은 가운데 있고요. 수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뭐 최근 두 경기도 뭐 90실점을 또 허용을 했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과히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B스타즈와 BNK 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썸, 와, 근데 지금 현재로 BNK 썸 사이드로 지금 이제 배당이 상당히 또 높게 잡혀 있어요. 4.31 배당, 이렇게 조금 높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올 시즌 맞대결은 역시 또 3승 1패로 KB스타즈가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한 차례 패배를 당했는데요. 그 경기가 박지수가 빠졌던 경기였어요. 박지수가 빠진 가운데에서 경기를 조금 치렀던 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BNK가 또 리바운드 지표에서 조금 분위기를 그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겠지만은 지금 이제 박지수가 지금 합류한 가운데 KB스타즈의 리바운드 점유율은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약간 조금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 BNK 같은 경우는 박지수를 막을 자원이 없어요. 실제 이제 뭐 김소니아나 이런 자원들도 실제 높이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키보드로 이제 콧뼈도 최근에 또 다쳐가지고 상태도 조금 좋지 못하죠. 그런데다가 키가 180도 안 됩니다. 176cm예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박혜진이나 지금 현재 조금 이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과연 또 일단 포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뭐 기량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약간 뭐 지금 현재로 뭐 약간 밸런스를 조금 갖출 수 있는 야투 효율성들을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전 내용적으로 리바운드 열세는 조금 극복하기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고 있어서 전 요 경기는 최근에 또 KB스타즈의 조금 분위기를 조금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또 박지수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송윤아의 컨디션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죠. 송윤아가 무엇보다 야투도 상당히 또 좋고 리바운드에서의 또 분위기도 상당히 또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요 경기 KB스타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둘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또 상기를 하신다면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누구나 보는 약간 KB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부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년보다 이제 홈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역시 또 5승 5패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또 홈에서 또 강한 팀이고 뭐 박지수가 또 빠졌던 경기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뭐 그런 내용도 조금 역시 또 개선의 여지가 좀 있겠지. BNK는 또 원정이 또 부진합니다. 원정 성적이 4승 6패로 홈 대비해서 조금 부진하다는 점도 KB스타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좋겠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어느 바를 조금 보자면은요. 핸디는 여러 번째 설정하시고요. 지금 이제 K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고효율의 득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이 71.2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고효율의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뭐 BNK나 KB스타즈 조금 지표들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양 팀들 최근에 또 BNK가 원정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지금의 기준점도 조금 상회할 수 있는 스코어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요 경기는 오바도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역시 오바 사이드와 함께 뭐 KB 사이드에서 핸디캡 설정을 잘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양 팀들의 매치는 3승 1패로 또 지금 현재 우카가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양 팀들의 매치는 약간 원정 팀들이 전부 다 승리를 거뒀어요. 올 시즌 4번의 매치가 있었는데 3번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우카 한전 홈에서 펼쳐졌던 내용이고 전부 다 일단 원정팀의 승리로 조금 이어졌다는 부분들은 무엇보다 조금 이제 한번 또 원정팀의 우세를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사일칸이 이제 또 합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뭐 지난 경기 때 약간 무사일칸이 또 있었던 가운데에서도 또 한국전력이 또 승리를 약간 이제 우카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뭐 3대2로 풀세트 가운데 역시 접전 가운데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사일칸이 약간 합을 맞추고 있었던 단계였어요. 합을 맞추고 있었던 단계였고 최근은 이제 그 합들이 잘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최근 또 홈에서 현대캐피탈을 3대2로 또 격파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최근에 또 베눈과 또 무사일칸 그리고 또 신영석 이런 자원들의 또 지금 현재 블로킹의 또 높이들은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카드 상대로 지금 현재 되려 또 어떻게 보면 또 미드 블로커 라인업의 강점을 조금 보여줄 여지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드도 물론 이제 아라우조도 컨디션이 살아났고요. 알리는 역시 또 꾸준하게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국내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미비합니다. 역시 또 한성정이나 또 이시몬 또 이상현 이런 자원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보다 역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특히 또 이제 한태준 세터가 작년보다 이제 조금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원 세트를 대려 또 이제 써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한태준 세터가 작년보다 확실히 좀 올 시즌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세터 포지션도 저는 하승우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기대를 상당히 또 많이 받았죠. 정말 조금 이제 차세대 에이스로서 국대 세트로서 약간 거론이 됐던 내용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은 약간 조금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약간 세터 포지션도 우리 카드가 조금 불리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시즌 맞대결도 원정팀의 뭐 전승이 지금 이제 맞대결에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한전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양 팀들이 지난번에 매치업 같은 경우는 풀세트 접전했어요. 풀세트 접전을 조금 갔던 내용인데 그 전에 이때 세 번의 맞대결은 전부 다 이제 원사이드로 흘러갔던 내용입니다. 우카홈에서도 한국전력이 3대0으로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인이 저 언어발 기준점은 조금 높게 잡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기준점 대비해서는 저는 약간 언더사이드에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한전승으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한전승리 186.5 기준점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칼텍스는 장충 체육관 홈에서의 컨디션은 조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또 GS칼텍스 경기를 홈바를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장충 체육관만 오면은 그렇게 조금 기세를 조금 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흥국생명전에서도 2세트를 또 내주는 가운데 상당히 또 저조했어요. 심지어 3세트까지도 역시 또 조금 계속해서 조금 리드를 조금 뺏기면서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지난번에 또 아시다시피 조금 내용적으로 효녀 효임이가 갑자기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연속 7번의 서브 에이스를 가져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랬던 내용들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경기 분위기가 역전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지난번 이제 완전 장충 홈에서도 정말 완전 엎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 또 효이미의 또 연속 7번의 서브 에이스 그걸 또 발판으로 해서 무엇보다 지젤 실바의 컨디션도 조금 살아났고 전반적으로 팀의 분위기도 약간 개선이 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풀세트 리버스 스윕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GS칼텍스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GS칼텍스는 또 미들블로커 라인업들이 예전보다 조금 약해졌단 말이에요. 약해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을 또 커버를 하려고 정대영을 또 영입을 했었는데 정대영이 마지막 FA를 터뜨리고 또 은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인생은 또 정대영 같이 살아야 된다. 마지막 FA 터뜨리고 부상으로 누워있다가 바로 또 다음에 은퇴를 해버렸죠. 그랬던 케이스를 조금 보여줬고요. 결론은 이제 약간 세터 포지션도 조금 밀립니다. 미들블로커 라인업도 조금 밀리는데 김지원 세트는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 원래 또 주전 세터가 아닙니다. 그죠? 주전 세터가 아니었고 백업 세터였는데요. 갈수록 이제 약간 조금 뭐 토스 컨디션도 지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안해진 세트를 다시 또 긴급 투입을 하면서 지난번에 경기 반전을 조금 만들어냈던 내용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또 안해진이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안해진이가 또 기본적으로 상대 또 팀에서 뭐 부상 전에는 상대 또 컨디션이 조금 좋았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안해진 세트는 지질 실바와의 합이 맞지 않아요.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합을 맞춘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아직까지 문제점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는 기업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은 느낌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2승 2패예요. 2승 2패로 무엇보다 이제 뭐 시즌 초반에는 또 GS칼텍스가 2연승을 조금 달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김호철 감독이 있었을 때요. 아시겠죠? 김호철 감독이 있었을 때는 무엇보다 이제 IBK 기업은행이 태업은행으로서 모든 팀들 상대로 태엽성의 플레이를 조금 보여줬던 시기였고요. 그 이후로 이제 호철이 형이 집으로 가고 난 이후로는 또 일단 기업은행이
GS 칼텍스 상대로 2연승의 페이스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지어 장충체육관 원정 2경기를 3대0, 3대1로 쓸어 담았어요.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기업은행이 GS 칼텍스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실버와 아이들 오늘 경기는 조금 부진할 여지가 충분히 또 보인다. 장충 원정에서 기업은행, GS 칼텍스를 박살을 내버렸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업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원사이드 경기를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185.5 기준점, 언더사이드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또 호트링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졌어요. 다 지고 또 리시브도 또 불안하고 그냥 또 경기를 던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호트링이 집으로 가서는 장충의 또 뭐 절대 일단 상대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는 GS 칼텍스 상대로 그냥 멱살 잡고 패버렸다. 아시겠죠? 오늘 경기는 기업 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185.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GS 칼텍스 재정비가 필요한 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디네세와 에이스 로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무엇보다 로마가 오늘 경기 약간 조금 배당이 좀 높아요. 근데 로마가 올 시즌 무엇보다 약간 조금 아직까지 원정에서 무승부는 없습니다. 원정 무승부가 지금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또 유로파 일정에서는 또 뭐 파나티아코스 원정에서는 좀 무승부를 거뒀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16강 다이렉트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또 유로파 뭐 파나티아코스 원정에서 또 비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대1로 비기면서 역시 16강 직행 티켓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블비크 부상에다가 퍼거슨 부상, 디발라까지 부상으로 줄부상 악재를 조금 안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이제 무엇보다 약간 술레나 지금 현재 말런이 조금 이제 그 자리를 조금 메워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말런 같은 경우는 실제 아직까지 세리에서 적응을 했다고 조금 볼 수 없는 입장이죠. 일단 에스턴 빌라에서는 조금 나름의 또 컨디션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말런이 아약스 시절에서도 또 에스턴 빌라 넘어가서도 조금 고전을 했었고 아약스 시절 때 정점을 찍었었는데 빌라에서도 제대로 조금 적응을 못했다. 그런데 또 세리에로 팀을 옮겨가지고 과연 또 적응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우리 또 분석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에스턴 빌라도 어제 약간 공격 라인업들이 전부 다 일단 전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오늘 요 경기도 약간 그런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어제 빌라 경기도 약간 승패 패스하시고 물론 이제 또 오버로만 접근을 조금 가져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빌라도 이제 부상 증가로 공격진들 다 날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로마도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약간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우디네세 프렌으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우디네세가 이제 차니올로가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요. 차니올로나 데이비스 이런 자원들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조금 경기력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스도 또 에스턴 빌라 출신이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차니올로, 에스턴 빌라 이런 공격 라인업들은 조금 긍정적이다. 부크사까지 조금 올라오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여기는 우디네세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다. 무승부 가능성도 살짝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5 기준점에 언더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언더도 긍정점, 프렌 사이드도 긍정점, 무승부도 조금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 경기도 카바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신다면은 이 경기도 케어가 될 수 있다. 결론은 뭐다? 에이스 로마.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유로파 후폭풍도 있고 주전 공격진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썬더랜드와 번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썬더랜드가 올 시즌 이제 홈에서는 지금 현재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홈에서의 퍼포먼스가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 학생들 두 분 떠들지 마시고요. 네, 두 분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또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무엇보다 썬더랜드 홈 6승 5무입니다. 6승 5무로 11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다. 무엇보다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또 최근에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자원들이 전부 다 일단 복귀를 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죠. 그런데다가 브로베이가 지면제로 어떻게 보면 또 팀 내 주포로서 각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브로베이의 활약이 상당히 지금 현재 조금 불이 붙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썬더랜드는 뭐 또 아약스 시절 못지않게 브로베이가 지금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더 주요 포커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번니 같은 경우는 2부 시절 때는 그래도 약간 또 썬더랜드와 또 접전을 또 잘 플레이를 조금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올 시즌 원정 성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지금 현재로 원정에서 1승 2무 8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서 상당히 또 경기력들이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썬더랜드가 실제 2부 때보다 1부 리그 올라와서 약간 또 이제 체급을 조금 키웠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브로베이의 활약이나 여러 가지 조금 퍼포먼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역시 썬더랜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썬더랜드 승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면 좋겠고 근데 요 경기는 이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2부 시절 때도 상대 또 양 팀들이 또 맞대결에서는 뭐 상원의 또 홈발에 또 기대치가 좀 있었고요. 예전에 또 번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또 수비적으로 조금 카바를 조금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1부 리그 올라와서는 지금 현재 번니가 수비가 조금 무너져 있지. 특히 또 원정에서의 수비가 상당히 또 균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양 팀들의 이제 최근 매치는 역시 약간 저득점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시즌 맞대결도 번니 홈에서는 번니가 또 2등의 승리를 한 차례 거뒀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썬더랜드 홈에서의 두 팀의 맞대결이라면 전 약간 조금 다득점도 조금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 기준 좀 더 조금 오버도 조금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왜냐면 또 번니도 이제 포스터도 다시 또 합류를 했고요. 공격 라인업들이 약간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상호 간의 맞대결에서 약간의 다득점의 기대치도 조금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이제 오버도 긍정적입니다. 오버 사이드와 썬더랜드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누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이제 마요르카와 세비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섬적이죠. 섬적이다 보니까 홈에서의 퍼포먼스는 절대 또 무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비야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브록의 또 어떻게 보면 사낭 또 산체스가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최근에 약간 이제 마지막 불씨를 조금 태우고 있다는 점에서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무리키와 산체스의 매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에서 또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어떻게 또 이제 나름 또 마요르카는 홈 성적이 4승 3무 2패로 조금 준수해요. 홈 경기만큼은 역시 선발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안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약간 무엇보다 지금 약간 무리키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너무 높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풀어야 되는 숙제다. 역시 다양한 포지셔널 점들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무리키에 대한 의존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특히 또 세비야와의 또 매치에서는 특히 또 홈 경기에서 다득점이 그렇게 없어요. 다득점이 조금 없을 정도로 양 팀들은 만날 때마다 저득점의 플레이가 조금 이어졌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약간 요 경기 물론 이제 또 마요르카 홈발이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요. 세비야도 지금 현재 약간 뭐 애덤스도 조금 폼이 올라와 있고 맨디도 또 이제 징계 복귀를 하고 뭐 산체스도 이제 부상 복귀를 조금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두 팀들의 전력 차가 그렇게 조금 크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약간 요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나 또 일단 프렌이나 조금 언더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시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매치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세비야 마요르카 홈에서 펼쳐졌던 내용도 0등의 또 무승부가 또 한 차례 있었고요. 올 시즌 약간 이제 세비야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는 마요르카가 3대1로 또 승리를 한 차례 크게 거뒀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실제 또 이제 약간 뭐 양 팀들의 매치 자체가 그렇게 조금 다득점은 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요 경기는 무승부 또 두 팀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득점 페이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언더나 프렌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약간 수비는 세비야가 약간 조금 불안할 여지가 있는데요. 마요르카도
약간 또 세비야 만났을 때는 늘 또 홈에서는 답답한 경기가 조금 펼쳐졌다는 점에서 무승부 플랜 또 2.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레드감이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경기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시즌 초반은 약간 세비야가 조금 정신이 없었죠. 그때보다는 조금 개선이 돼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이제 또 좋은 적중 한번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또 오늘도 고배당 프로젝트 또 출발을 합니다. 지난번 고배당 프로젝트 조금 아쉬움이 남았죠. 60레벨이었습니다. 60레벨에서 아쉬움을 조금 남겼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웠나?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이른 미넨 조금 아쉬웠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조금 아쉬웠고 그렇다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만큼 아무튼 이제 이번에 또 장기 프로젝트 한번 또 좋은 적중으로 한번 또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자!